오늘 첫 번째 강력 사건 단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와 한 청년의 모습 실루엣인데 요즘 캄보디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캄보디아 간 대학생 납치 후 고문 사망. 이 무슨 일입니까? 20대 대학생 A씨 여름 방학 기간 박람회 다녀오겠다라며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다 납치가 된 거예요. 협박범의 전화가 가족에게 걸려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가족들은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학생의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나흘 후 협박범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안타깝게요.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2주가 넘게 감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현지 경찰에 따르면요.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특히나 이제 한국인을 노린 이런 강력 범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하고요. 한국인에 대한 어떤 표적, 왜냐하면 한국인이 돈이 좀 있고 이런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납치가 수백 명 수준으로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범죄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범죄 단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사기, 원격 사기를 하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여러 조폭들, 그러니까 이 조폭이라는 건 그쪽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국적인 형태의 범죄 조직이 한국인만 노리는 그런 어떤 범죄의 희생자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 40대 남성이 또 캄보디아에서 납치 실종이 된 바도 있었는데 그때도 중국인들 범죄 조직의 소행이었는데 이번도 이 중국인이 연루가 됐단 말이에요. 다국적 주로 이제 중국을 베이스하는 건 캄보디아 좀 가깝고 거기는 이제 근거해서 중국에 대한 좀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조직에 대한 캄보디아의 어떤 일종의 치안적 접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반장님 캄보디아에 중국 범죄 조직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활동을 했었죠. 아,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거기 마약을 주로 다루다 이제는 마약이 이제 국제적인 단속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범죄 영역을 넓히는 형태.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 하청에 재하청이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범죄 조직이라고 하면 하나의 조직을 생각하는데요. 여러 조직이 서로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같이 병립돼 있어 갖고 서로 분업하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범죄 단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고 여기서 마약 조직이 있고 이렇게 돼 여기서 어떤 조직은 납치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로 하청을 주면서 넌 납치만 해줘. 우리가 협박을 할게. 너가 수거를 해줘. 이렇게 변화, 그러니까 급격한 범죄 조직의 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기가 막힌 일이네요. 캄보디아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안타깝게 사망 확인에도 2달 넘게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인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월간 시신 한국 송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검, 화장 일정들 고려. 이달 중에 국내 들어올 예정이라는데 유가족들은 애타죠. 죽어서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캄보디아 냉동고에 방치됐다.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가슴이 타들어갈 일입니까? 멀쩡했던 아들이 캄보디아 가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기가 차는데 아니 근데 이 같은 납치 조직이 고문은 또 왜 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진지 모르니까 그 범죄 조직들은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갖고 그걸 통해서 또 제2의 범죄를 하려고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 친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고문을 하는데 고문을 한다? 상당히 심각한 고문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주 적은 양만 먹이고 매달 며칠 고문하기 때문에 저 정도 상태가 이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법 당국이 직접 접근을 해갖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저쪽 캄보디아 당국한테 요청만 하는 상태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파견해서 일망타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같이 이제 코리안 디스크를 보내갖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법무부가 좀 나서줘서 법무부랑 경찰청이 같이 해서 캄보디아 정부랑 경찰 당국과 함께 MOU라도 맺어서 마동석 같은 영화에 보면 그런 분들 파견해서 일망타진해야죠. 이거 충분히 그냥 둡니까?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그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외교부가 주관이거든요. 네. 외교부는 너무 외교부가 주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이게 서로 간에 부처 간에 벽이 높은 이런 것이 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정부가 좀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40대 남성도 실종이 됐는데 결국 혼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범죄 조직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건수가 올해까지 330건이요? 예. 자료 외교부가 이거 지금 자료만 만들 때입니까? 저거를 또 화가 나려고 하네. 그러니까 2023년에 17건이었던 것이 작년에 220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300건이면 10배, 15배, 20배 이상씩 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자료 내고 있을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면 글쎄요. 외교부라든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예.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강력 사건이었습니다.